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RS 플립플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플롭은 하나의 상태, 한 비트의 상태값을 유지해주는 것을 유지하는 디지털 회로를 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때까지 배웠던 그 진리표 형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비트를 계속 유지하는 디지털 회로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형태의 진리표는 아니죠. 자, 그리고 자, 상태를 하나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식의 회로로도 가능하냐면, 자, 낫 게이트를 두 개를 연결해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이듯이, 자, 낫 게이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낫 게이트를 다시, 자, 낫 게이트를 중첩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신호를, 자, 5V 신호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였던 게 어떻게 되죠? 5V가 여기서는 0V가 되겠죠. 자, 0V가 들어간 게 여기서는, 자, 5V가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계속 5V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뒤로 연결을 해서 피드백 시켜주면은 이 신호가 어떻게 되죠? 이 신호가 다시 5V를 유지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5V, 여기 있는 5V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5V를 끊어버릴게요. 자, 끊어버리면 그래도 이 5V는 계속 유지를 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출력되는 5V가 다시 피드백 돼서 입력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5V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떤 식이죠? 이 상태값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여기 출력값이, 자, 여기가 출력값이 되겠지만 여기 출력값이 어떻게 되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기 과목에서 보면 시퀀스 회로에서 보면 자기 유지 회로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자기 유지 회로를 논리 게이트로 그리게 되면 그 논리 게이트마저도 보시면 이렇게 뒤로 피드백 되는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부분이 RS 플립플롭의 논리 게이트인데, 자, 논리 게이트의 출력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출력이, 자, 뒤로, 자, 피드백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출력도 피드백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 돼서 들어가는 회로면 자기를 그 전기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죠? 진리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뭘 했었죠? 그 간략화된 식을 만들고 간략화된 식을 이용해서 논리 게이트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내용에 피드백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진리표와 이 작동이 어떤 식으로 해서 유지가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입력값하고 출력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값은 R이라는 신호랑, 자, 이렇게 화살표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하고 입력 신호가 R하고 S 신호, 그리고 CK 신호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R은 리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S는 셋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CK는 클럭을 의미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클럭이라고 하면은, 자, 클럭은, 자, 5V나 1이나 0으로 이렇게 계속 변동을 하면서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가 주는 거에 따라서 그 여기 있는 IC가 동작을 하는 게 클럭 신호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CPU 같은 경우도 이런 클럭이 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오실레이트나 이런 걸 진동자를 이용해서 클럭을 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진동자를 이용해서 그 클럭
클럭 신호를 받습니다. 이제 변화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클럭 신호로 변화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클럭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간격 주파수로 이렇게 1, 0, 1, 0으로 일정하게 진동을 합니다. 여기서 1 신호였을 때, 자, 상승 엣지, 이런 하강 엣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한 사이클의 클럭 동안에 한 가지의 연산을 하는 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해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클럭이라는 것은 해당 IC에, 여기는 RS 플립플롭이라는 IC겠죠. 이 해당 IC에 클럭이 달려있다는 얘기는 이 클럭 신호에 의해서 이 IC가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클럭 자체가. 또 클럭이 또 있는 목표 중에 하나는 다른 IC와 현재 있는 IC 간에 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싱크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크하는 신호가 클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럭 신호에 의해서 서로 IC와 다른 현재 연결되어 있는 IC가 간에 데이터 신호를 싱크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클럭이라는 역할은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번 RS 플립플롭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이 신호만 쭉 주는 걸로 할게요. 자, 하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클럭에서 하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동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클럭 신호가 로우가 되면 0V가 되면은 여기는 RS 신호가 들어와도 작동을 안 한 걸로 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는 상태를, 자, Q하고 출력되는 이 Q바의 출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를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 있는 질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플립플롭이기 때문에 상태를 유지하겠죠. 여기는 Q고, 여기는 Q바이기 때문에 Q라는 값이 1이면 Q바는 당연히 0이라는 신호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Q가 0이면 Q바는 1이겠죠.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형태로 이렇게 고정으로 출력이 되는데, 자, 플립플롭 자체가 하나의 비트를 유지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려면 Q하고 Q바가 특정한 값으로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한번 봐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Q를 일단 1로 보고 Q바를 0으로 본 상태에서 한번 여기 회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클럭은 일단 하이 신호였을 때 작동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클럭에 들어가는 부분은 모두 1이 되겠죠.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회로를 보니까 AND에 낫 게이트가 붙어서 낸드 게이트네요. 자, 낸드 게이트는 진리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ND 게이트는, 자, A AND B, AND 게이트는 0, 0, 0, 1, 0, 1, 1이었을 때, 자, AND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모두 참이었을 때 참이죠. 그러니까 게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 낸드 게이트는 어떻게 되죠? 낸드 게이트는 AND 게이트를 반전시킨 값이죠. 그래서, 자, 두 개가 모두 참이면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RS 신호가 00이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신호가 0이겠죠. 자, 그럼 두 개가 00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일단 낸드 게이트는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두 개가 참이었을 때 0으로 나오는 걸 낸드 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1이니까. 그러면은 두 개가 참이 아니죠. 10, 1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값은, 자, 1이 되겠습니다. 자, 1이 된 값이 또 어떻게 들어가죠? 자, 여기에 1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입력값은 어디에서 나오는 값이죠? 자, 여기 처음에 유지되어 있는 2하고 0, Q바가 0이죠. 0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됩니다. 0이 되고, 여기는
자, 1이 되겠죠. 자, 1,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되죠? 1이었을 때 낸드 게이트는 0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0이 나오고, 자,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네요. 출력값이. 예전 맨 처음에 있던 상태가 여기가 1이고 0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00으로 돌려봤는데, 예전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들어가면 1, 0이니까, 자, 1, 0이니까 여기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전 상태가 여기가 0이고,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진짜로 여기서 보는 동작이라는 자체가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Q가 1이고 Q파가 0이었을 때는, 자, RS 신호가 00으로 나왔을 때는 상태가 유지되는 걸 아까 보셨죠. 근데 반대로, 자, 반대로 여기 상태가 기존 상태가 0이고 여기가 1이었을 때도 상태를 유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호가, 자, RS 신호가 00이었을 때, 자, 00으로 들어갔을 때, 자, 신호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1로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1로 들어가고 여기도 1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를 보면 여기가 0 신호, 기존 신호가 0 신호이기 때문에 0 신호가 이쪽으로 해서, 자, 0으로 들어가고, 여기 신호는 기존 신호가 1이니까 여기가 1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1, 여기는 1. 자, 둘 다 1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0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0으로 출력이 된 거 보니까 기존 신호가 0이었고 지금 현재 신호도 0이네요. 이 0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0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1로 출력이 돼서, 자, 기존에 1이었던 신호가 그대로, 자,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 신호가 Q가 1이었던 0이었던, 자, RS 신호가 00으로 입력이 되면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 클럭 신호가 항상 하이였을 때만 동작을 하겠죠. 자, 일단 상태가 유지된 걸 확인을 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자, 셋 동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셋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셋이라고, 이제 디지털 회로에서 일반적으로 셋이라고 한다는 말은 1이라는 신호로 바꾼다는 말이 되겠고, 리셋이라는 얘기는 그 해당 비트를 0으로 만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워서 해당 신호를 1바이트의 8비트 신호를 제어할 때 셋시키고 리셋시킨다는 내용이 그 해당 비트를 1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0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죠. 자, 1은 셋이고 0은 리셋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0, 1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 신호를 한번 봐봐야겠죠. 자, 기존 신호를 여기가 일단 셋을 한다면 여기가 1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여기가 기존 신호가 0이고 여기가 1이었을 때, 자, RS 신호가 0, 1로 들어가면, 자, 과연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 신호가 0, 그리고 S 신호가 1. 자, 클럭은 당연히 1로 무조건 들어가야지 동작을 한다 그랬죠. 자, 1로 들어가고, 자, 두 개가 1이니까 출력은 0이 되겠죠. 낸드니까. 자,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자, 여기는 1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신호는 기존 신호 0이니까 얘가 0이 되고 여긴 기존 신호가 1이 되겠죠. 자, 출력값을 보면 0하고 1이니까 여기 출력은 1이 되고 여기 출력은 뭐가 되죠?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신호는 1이 되고 여기 신호는, 자, 맨 처음에 0으로 들어갔지만, 자, 0으로 들어갔지만 어떻게 되죠? 자, 일단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지만 어떻게 되죠? 1은 다시 여기 들어가서 다시 1이 나오고, 여기 1 신호는 다시 초기 신호가 0이었지만 여기 1 신호는 다시 이쪽으로 1로 바뀌게 되죠. 그럼 여기 신호가 다시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호는 어떻게 되죠? 0으로, 결국엔 0으로 바뀌게 됩니다. 0으로 바뀐 게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0이 들어가면 자 00은 1이죠. 어찌됐든 여기 신호는 여기 신호가 0으로 바뀌나 상관없이 1이 나오는 걸 1로 다시 0에서 1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호는 1에서 0이었던 게 1로 신호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0으로 바뀌죠. 0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자, 결론은 0, 1이라는 신호를 줬더니 0에서 1이었던 게 1, 0, 1, 0이라는 신호로 교체가 되게 됐습니다. 자, 반대로 기존 신호를 1, 0으로 했을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1, 기존 신호가 1, 0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가 똑같죠. 여기 0, 1, 1. 자, 1이니까 여기 나오는 신호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똑같죠. 1로 나옵니다. 자, 그럼 기존 신호가 여기가 1이었으니까 1이라는 신호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고, 여기 0이라는 신호도 여기를 타고 쭉 들어가서 자, 여기에 0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0, 0은 어떻게 나오죠? 노란색 0, 0은 랜드면 1로 나옵니다. 1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1, 1이니까 0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0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까 그것처럼 좀 복잡하게 계속 바뀌진 않고 신호가 그대로 계속 유지돼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결론은 어떻게 되죠? Q의 값은 어떤 것이든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자, RS 신호가 0하고 1로 출력이 되면 자, Q 신호는 1로 Q 바 신호는 0으로 셋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그대로 해서 자, 리셋 신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셋 신호는 이제 어떻게 되죠? Q하고 Q바가 자, 10이었던 게 셋은 10이었던 게 이제 반대로 01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RS 신호가 01이었을 때 10으로 나왔으니까 자, RS 신호가 반대로 10이 되면 01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신호가 자, 0, 1이었을 때 0, 1이었을 때 자, 0, 1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I 신호가 1, 여기 신호가 1, 그리고 클럭 신호는 1, 1, 그리고 S 신호는 0이 되겠죠. 여기 신호. 자, 그러면 결과값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1이니까 여기 1 신호, 그리고 1, 1이니까 여기는 0 신호가 되겠죠. 자, 여기는 신호가 1로 들어가고 여기는 신호는 0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1, 1이니까 신호가 0이 나오겠죠. 그리고 0, 0이니까 뭐죠? 1이 나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신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기존 신호가 1, 0이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0, 1 처음엔 다 똑같죠. 1 해서 여기가 1 들어가고 여기가 0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0 신호는 여기 타고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있는 0 신호, 1 신호도 여기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하고 0은 신호가 어떻게 되죠? 1하고 0은 1이 나오죠. 여기가. 자, 1이 나옵니다. 그리고 1, 0 신호도 여기가 어떻게 나오죠? 여기 신호도 1이 나오죠. 자, 1이 나오는데 다시 피드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신호가 0이었던 게 이제 1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신호는 1 그대로 똑같네요. 그러니까 0, 1은 계속 1만 해서 여기는 1로 출력이 돼서 계속 출력이 되겠네요. 1로 계속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신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0이었던 게 1 신호로 다시 바뀌었으니까 1, 1은 신호가 어떻게 되죠? 0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 2 신호가 0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되죠? RS 신호가 1, 0이었을 때는 Q가 무조건 0으로 바뀌고 Q바가 1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호에 따라서 자, 이 신호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이 10이나 01로 고정돼서 출력되게 만들어 주네요.
자, 여기 있는 신호에 따라서 결과값이 1, 0이나 0, 1로 고정되게 출력되게 만들어 주네요. 그리고 RS 신호가 0, 0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기존에 세팅했던 신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신호 Q의 신호를 RS 신호에 맞춰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변경해 줄 수 있고, 이 변경된 비트 신호를 RSS 00 신호를 이용해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자, 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11이었을 때는 여기는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금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상태를 여기를 0이라고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신호가 모두 1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조금 더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 들어가면, 자, 클럭 신호는 무조건 하이 신호라고 됐죠. 11 들어가서 결론은 어떻게 죠? 11이니까 낸드면 여기가 0이 들어가고 여기가 0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0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신호는 어떻게 되죠? 여기 들어가는 신호는 1, 여기 있는 기존 신호가 0이니까 여기는 0이 들어가겠죠. 자, 0, 1이면 출력값이 1, 0, 0이면 출력값이 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출력이 된 값을 피드백에서 집어넣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1이었던 게 다시 0이 되죠. 여기는 1이었던 게 0이었던 게 다시 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력되는 값은 다시 어떻게 바뀌죠? 00이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00이었으니까 이제 여기 1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10은 자, 여기가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1로 바뀐 게 다시 어떻게 되죠? 여기로 들어가면서 1이 되죠. 다시 1이었던 게 1이 되고 여기는 1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여기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여기가 어떻게 되죠? 0, 1은 자, 1, 1은 1, 0은 1입니다. 자, 결론은 여기가 1이 돼버리죠. 자, 어떻게 나와야죠? Q하고 Q반은 서로 상이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엔 여기가 서로 1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호를 뽑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금지를 하네요. 사용을 안 합니다. 자, RS 신호가 11로 들어가기는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RS 신호를 이용해서 RS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때는 R 신호하고 S 신호가 서로 일일이 나오게 프로그램을 하거나 논리게이트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 위험성을 감소한 플립플롭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이후에 또 배우는 D 플립플롭이라든지 아니면 JK 플립플롭이라든지 아니면 T 플립플롭도 자, 이런 1비트의 상태를 유지하는 디지털 회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식으로 나오겠죠? 자, 회로가 출력값의 회로선이 D로 피드백 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1비트를 유지하는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회로겠죠. 플립플롭 자체가 1비트를 저장하는 디지털 회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울 D, JK 그리고 T 플립플롭 모두 1비트를 저장하는 디지털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